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 번만 좀 진행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었지? 복소수 했었다.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를 합쳐서 부르는 말? 그치? 실수와 허수를 나타내서 부르는 말. 복소수는 보통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A 더하기 B, I. 여기서 I라고 하는 애는 뭘 나타내고? 이름이 뭐야, 쟤는? 네 글자? I. I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진 않지. I는 허수 단위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그 허수 단위가 붙어있지 않은 A를 뭐라고 부르고? 실수 부분. 그 다음에 B, 그 허수 단위가 붙어있는 B를 허수 부분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구분할 때 실수냐 허수냐를 구분하는 기준, 얘기해 드렸었어요. 실수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여야 한다?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허수 부분이 0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허수 부분이 0이어야 한다. 그럼 허수이기 위한 조건은 뭐였죠? 틀렸어요.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면 됩니다. 여기서 허수를 두 개로 나눴을 때 실수 부분이 0이 되는 거는 0이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애를 뭐라고 부르고? 순허수라고 부르고요. 너 개념 구멍 있어? 다음 둘 다 0이 아닌 애를 뭐라고 부르더라? 맞아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더라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칙연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제끼고 뭐 켤레복소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제끼고 나면은 결국에 남는 것들은 그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라고 할 만한 것들 있죠. 켤레복소수의 성질 중에서 Z 곱하기 Z 바 그리고 Z 플러스 Z 바 요런 애들은 반드시 실수가 된다. 또는 Z 마이너스 Z 바 곱하기 I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무조건 실수가 되더라. 여기에서 응용 버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Z분의 1 더하기 Z 바분의 1도 무조건 반드시 실수입니다. 통분하시면 예분의 예예요. 그죠? 실수분의 실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켤레복소수의 성질, 특이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지? 연산하기 전에 켤레복소수 작업을 하든 아니면 연산이 끝난 다음에 켤레복소수 작업을 하든 그 결과값은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정말 간단한 거 보여줄게. 어떠한 함수가 있어. 이 식에다가 내가 1 더하기 2i를 대입했더니 3-4i라는 값이 나오더래. 이때 fx라고 하는 값은 뭐 2차식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는 조건이 있을 거야. 응? 그리고 여기에서 A와 B와 C는 뭐 실수다라는 조건 붙어 있거든. 자, 이때 f의 1-2i의 값은 뭐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 이거 1초 만에 풀리는 문제예요. 딱 문제를 봤을 때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1-2i? 얘랑 좀 비슷한데? 켤레복소수잖아. 그러면 얘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값이 얘라면 이 덩어리를 만약에 내가 Z라고 한다면 여기 AZ 제곱 더하기 BZ 더하기 C라고 하는 그 식이 3-4i라는 건데 얘는 뭘 대입하라는 거야? Z바를 대입하라는 거거든. Z바의 제곱 더하기 BZ바 더하기 C라고 하는 애 대신에 통째로 켤레복소수를 취해도 돼요. 그럼 딱 1초 만에 답이 나오지. 얼마야? 3 플러스 4i가 되겠구나. 굳이 여기에서 A값 찾고 B값 찾고 C값 찾고 이렇게 시간 잡아먹을 문제가 아닌 약간 낚시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 신용을 하는 문제인 거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오늘 주말 테스트, 주간 1일 테스트는요, 복소수 안 냈어요. 인수분해 냈어요. 다음, 그 다음에 시간 좀 적었어요? 숙제? 어머니가 주문하셨어? 그거 하면 바로바로 써야 된다. 안 하면은 니 안 늘어. 지금 니 너무 그러니까 어머니 오프 더 레코드 cat 여기 뭐 잠깐 잘라내든 뭘 하든 일단요 지금 네가 문제를 풀 때랑 풀어온 거랑 푸는 실제로 푸는 거랑의 차이가 갭이 되게 크거든. 근데 어머니께서 느끼시기에는 그래. 너는 너무 숙제를 짧은 시간, 빠른 시간 내에 대충 한대.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지금 네가 문제를 푸는 걸 봤을 때 그 정도 정확도가 나오려면 너 생각보다 문제를 되게 천천히 풀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거나 네가 대충 그러니까 진짜 정말 하는 시중만 하고 다 했어 라고 하면서 적당히 채점할 때 페이크를 쓰거나 어머니께서 시간 착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정말 나한테 혼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잘 좀 줘. 그러니까 나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집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초조함을 느끼거나 시간적인 푸시가 들어가게 됐을 때 정확도가 뚝뚝뚝 떨어진다고. 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중력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중력을 강제로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문제 풀고 나서 몇 분 걸렸나도 체크해야 되는 게 그 몇 분 걸렸나 체크하라고 하는 게 그 시간을 체크한다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생각보다 푸시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좀 많이 단단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문제로 해결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서 책을 좀 읽는 방법을 제가 좀 코칭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수학학원에서 진도 나가기도 바빠가지고 안타깝네요. 예. 맞춰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나온 두 번째 것들 뭐 나왔었죠?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제가 무조건 그 거듭 제곱근이라고 나오는 요 i의 거듭 제곱근이 보이면 얘는 무조건 몇 개씩 묶어서 본다? 네 개씩 묶어서 본다 정도로 기억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에서 기억해야 될 거. 계산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를 i로 꺼내고 나서 진행해라 라고 했던 거. 그리고 그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뭐 a가 음수, 그러니까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기 위해서는 이다 라고 하면은 a는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뭐예요? 둘 중에 한 놈이 0이면 된다고. 이런 것들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이기 위해서는 a가 음수이고 b가 죄송합니다.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거나 아니면 a가 0이거나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2차 방정식 앞부분에 있는 간단한 2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사실 뭐였다? A, B는 0이었다. 이 A, B는 0이면 A는 0이거나 B는 0이 나오는데 그죠? 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볼 때 A, B는 0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인수분해고요.
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꼴들을 강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이용하더라? 근해 공식을 이용하더라. 그죠? 근데 근해 공식으로도 나온 식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한 능형의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만족한다면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걸 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다 쓸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 대신에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틀렸어요. 왜 틀렸게 해요? 왜 틀렸게 해요? 응? 루트표 바꿨잖아요. 플러스근 하나, 마이너스근 하나.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하지만 난 지금 현재 틀린 상태예요. 왜 틀렸게 해요? 헬로! 다항식, 식을 비교할 때는 제일 먼저 비교해야 될 게 1번 뭐? 차수. 2번은 개수 비교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봐라. 뭐랑 어디랑 어디? 최고차항이랑 상수항.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 최고차항 개수 얼마? 다시. 최고차항 개수 얼마? A. 여기 최고차항 개수 얼마? 1. 그럼 맞아, 틀려? 틀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하면 A를 갖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항상 바꾸실 때는 개수를 조심하세요. 우리 되게 근해 공식은 생각보다 쉽게 구하거든? 근데 틀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도 나온다고. 2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를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라 라는 문제들도 나와. 그럼 근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x라고 하는 값을 절반의 제곱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i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써서 틀려버린다고. 어떻게? x 2분의 1 플러스 루트 5i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i 되게 맞는 것처럼 생겼어요. 근 바꿔서 썼거든. x라고 하는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뭘 맞아 맞기는 최고차항 개수가 없는데 언제나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를 확인해야 돼.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 푼 거야? 부호 반대로 바꿨어. 마이너스 1 대신에 플러스로 바꿨어. 마이너스 1 대신에 플러스 1로 바꿨어. 전혀 문제될 거 없어. 딱 한 놈 빼고. 뭐? 최고차항의 개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최고차항의 개수를 서둘러서 하다 보면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는 첫 번째 차수, 두 번째 양쪽 비교, 최고차항, 상수항.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든 나머지를 그 개수 비교를 하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는 거지. 일단 시작은 무조건 뭐부터? 차수. 그 다음에 양쪽. 요거는 패턴화 시켜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오늘은 요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기본서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응용서 정도로 넘어가야 나와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개념서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교재에도 개념편에는 잘 안 들어가 있고 유형편에나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다음에 RPM에도 있을랑 말랑 하는 뭐 요 정도예요. 그래서 네, 제가 콕 집어서 따로 언급을 하였고요. 숙제 좀 많았어요. 다 했어요? 오, 좋아요. 자, 5단원 2차 방정식을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하면 이제부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때 뭘 기억하라고 얘기했어? 그냥 공식은 세트, 항상 늘상 있는 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x라고 하는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 놓으라고. 여기에서 흔히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면 이제부터 뭘 쓸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한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2번 내용입니다. 2번 내용이에요. 5단원의 2번 내용. 판별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판별식은 했죠? 판별식은 했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3번인가요? 3번이네요. 3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힌트는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여기의 두 근이 어쩌고저쩌고이다. 두 근이라는 멘트가 딱 나오는 순간 근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계 그럼 두 근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뭐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죠? 근의 공식에서부터 유도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한다면 두 근을 더해주는 거는 부호가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만 주목하면 되고요. 분자를 띡 하고 봤더니 뭐야 부호가 다른 애가 있네. 어떻게 돼? 사라지겠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2b만 남아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분모 제곱하면 4a 제곱이고요. 4a 제곱분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주면
4a제곱분의 4ac가 나오게 되면서 a분의 c만 나와요. 자, 여기서 퀴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근해 공식을 쓰는데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잘못 풀었더니 블라블라블라. 그럼 두근의 합이 뭐야? 아, 요것도 뺄까? A. 요렇게. 그럼 두근의 합은 뭐라고? 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두근의 합이요. 그럼 곱은 뭐가 돼요? 계산해보면 돼.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뭐야? A분의 C네요. 그죠? 그죠? 요렇게 나왔다. 그래서 제대로 풀어라. 제대로 풀게 되면은 그 해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여기다 숫자만 한번 집어넣을까? 1, 28? 28 할까? 18? 28 한번 해볼게요. 두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8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못 풀었더니 마이너스 2랑 8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두근의 합이 얼마야? A분의 마이너스 2B라고 하는 값이 얼마?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되면서 아하! B는 8A구나.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했는데요. A분의 C가 얼마가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되면서 아하! C 대신에 마이너스 16A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원래대로 구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은 8a 더하기 마이너스 16a가 8ax 마이너스 16a가 나올 거고 a를 싹 다 지운 다음에 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16이라고 놓으면 해를 구하실 수 있어요. 얼마? 2루트 요렇게요. 아시겠죠? 잘못 보고 푼 뭐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뭐 큰 근이 누구고 작은 근이 누구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하고 제일 때는 저걸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복잡스럽게 풀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저런 멘트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풀라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잘 안 나오는데 미적분 원과정 쯤 돼야 가끔 나오는 내용 사실 그리고 몰라도 상관은 없는 내용이 두근의 차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게 절대값 씌우면 두근의 차가 되거든요. 두근의 차라고 하는 걸 똑같이 여기서 두근의 차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2a분의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오면서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와요. 뭐라고? 절대값 씌워주세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풀죠. 사실은 얘는 어떻게 풀면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니까? 숨 쉬듯이 곱셈 공식 변형식이 나와야 돼. 뭐라고? 알파 뭐라고?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전개해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전개해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죠. 얘가 얘랑 같아지려면 빼기 2알파 베타냐? 그죠? 이걸로 계산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풀려. 사실 익숙한 대로 풀면. 그래서 두근의 차를 구하라 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공식을 알려주긴 하지만 여기 공식에다 집어넣는 것보다 가끔은 얘를 이용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를 때도 있어요.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나와 있는 119페이지 내용에 그 밑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냥 식세우기인데요, 식세우기. 식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주어졌다면 얘를 이용해서 거꾸로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로 식을 세울 수 있더라. 어떻게든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항상 뭐 확인하라 그랬죠? 개수.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친다면 그럼 C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얘를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여기가 합곱 요 형태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퀴즈.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식을 변형시켜줘야 돼요? 요 전체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요 전체에다가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다음 페이지. 그냥 읽어만 주세요. 아까 좀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x에 대한 2차식이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는 근을 구해서 억지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버린 다음에 이 식세우기 형태로 변형해서 이쪽 형태로 변형해서 네 2차식을 강제로 인수분해할 수 있더라. 그럼 퀴즈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요. 문제에서 어느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라 라는 멘트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어때? x 4제곱 마이너스 16을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 그럼 우리는 상식선에서 어디까지 인수분해를 하냐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라서 x 플러스 마이너스 2 순서 상관없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라고만 적는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딱 한마디를 해. 자, 여기서 만약에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해라 라고 한다면
16은 좀 그래. 16은 좀 그러니까 16을 좀 숫자를 바꿔보자. 얼마가 좋을까? 64억. 아니, 좀 더 간단하게. 8 하자, 8. 아니, 8도 별로야. 36 합시다, 36. 36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해.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해봐. 그러면 이쪽이 인수분해가 가능해져. x 마이너스 루트 6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6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6 요렇게야. 그럼 또 한마디를 더해.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해봐. 그러면 이제 얘를 x 마이너스 루트 6 x 플러스 루트 6 그리고 x 마이너스 루트 6i x 플러스 루트 6i 이렇게 다 써줘야 돼요. 어느 범위 내에서 여기는 보통 유리수 범위 내에서 여기서는 실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켤레근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켤레근이라는 멘트에서는. 응?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켤레근이라는 성질을 써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체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떤 애를 확인해야 되냐면 개수 조건에 따라 라고 이야기했었다. 이 시기야. 뭐라고? 개수 조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해져요. 결국에 그리고 켤레근이라고 하는 것도 근해공식에서부터 비롯되는 애 중에 하나예요. 자, 봐봐. 어떤 만약에 두 근이 한 근이 P 플러스 M 루트 Q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게? 몰라요! 몰라요! 왜? 해수 조건을 안 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개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켤레근의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개수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근이 주어지면 뭐 해야 되는 문제일까?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이거 그냥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냥 한 근이 주어지면 대입한다라고 하는 그 패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여기서 만약에 무슨 조건이 들어가면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갈 때, 이 멘트가 들어간 상태에서 한 근이 P 플러스 M 루트 Q를 만족한다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M 루트 Q가 되더라. P 마이너스 M 루트 Q가 되더라. 무슨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개수 조건이야. 개수 조건이 없으면 켤레근 쓰면 안 돼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냥 보자마자 되는 거 아니야? 이게요. 난이도가 높지 않은 함정 문제예요. 난이도 3짜리 막 이렇게 뭐 10 기준으로 따졌을 때 3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되게 많이 틀려요. 왜? 그냥 너무 익숙하게 켤레근을 써버리니까. 자, 그러면 또 무슨 조건이 붙으면 개수 조건이 어떤 애가 붙으냐? 개수가 모두 실수가 될 때.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의 한글이 P 플러스 QI를 만족한다면 이때의 다른 한근이 뭐가 되더라? P 마이너스 QI가 되더라. 잘 생각해보면 결국엔 루트가 들어가는 거는 뒤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감싸고 있는 이 덩어리고요. 이 덩어리의 값이 하나가 플러스로 나왔으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요. 두 번째,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누구니까? i라고 하는 애 자체가 루트 마이너스 1, 루트를 포함한 애니까 뒤에서부터 나오는 애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개수들이 모두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다른 한근이 P-QI다 라고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다시 뭐가 없으면 여기다 그거 쓰세요. 여기다 뭐라고 써요? 개수 조건이 없으면 켤레근 사용 금지예요. 크게 쓸게요. 개수 조건이 을 모르면 켤레근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개수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야만 해요. 갭. 끝났어요. 필수예제 저기 9번 가기 전에 개념 원리 익히기라고 되어 있는 애 한번 봅시다. 그 240번, 241번, 242번. 사실 지금 저 근과계수와의 관계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뭘 자유자재로 써야 돼요? 곱셈공식 변형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봐봐.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야. 240번 문제를 봐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3x-2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라는 멘트가 딱 보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알파 베타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딱 잡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리고 1번, 2번, 3번. 3번은 분수 보이면 뭐하고?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 딱 끝나죠. 그러면 241번도 마찬가지예요. 241번 띡 보자마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구나? 얼마예요? (2예요)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3분의 2 이렇게 띡 하고 나오죠. 일 때 그러면 지금 3번은 어떻게 바꿔줘? 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애. 우리 뭘 써야 돼? 합하고 곱만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돼? 합하고 곱의 변형꼴로 바꿔줘야 돼. 그럼 뭐 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하고
하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라고 적어주면 돼. 항상 언제나 습관적으로 여기에서 나 좀 치는 듯, 나 좀 잘하는 듯 이라고 생각하면서 얘를 곧장 2의 제곱도 아니야. 4 뭐 빼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는 2구나 이게 실수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뭘 반드시 여기 있는 이 중간 변형식을 반드시 적은 후에 대입하십시오. 몇 초 안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한 문제 틀리느니 쓰고 맞추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242번. 이제 원래 원칙대로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242번에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알려줬냐면 4하고 6이라는 값이 나오면 x-4 곱하기 x-6이라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고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는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왜 이러고 앉았냐고. 2번은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 5하고 마이너스 2가 보이자마자 합이 얼마야? 곱이 얼마야? 를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고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다고요. 그럼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합이 얼마야? 2야. 곱이 얼마야? 4야. 마이너스 4야. 이렇게. 그럼 이제 6, 밑에는 뭐야? 합이 얼마야? 6이요. 곱이 얼마야? 10이요. 이렇게. 바로. 물론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지만. 자, 243번 같은 경우는 뭐 하라고요? 는영이라고 해서, 는영이라고 임시로 잠깐, 여기에 보조기구, 는영이라는 보조기구를 살짝 잠깐 달아줘. 그리고 나서 근해 공식처럼 풀어버려. 그리고 다시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 여기. 두근을 이용하는 식으로 바꿔주면 돼. 자, 필수예제 9번 뭐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랑 뭐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합이랑 곱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9번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다. 이 상태에서 뭐한디야? 두 근을 알파 베타라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2라고.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대답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빨라져야 돼요. 숨 쉬듯이. 그러면 1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애 대신에 뭐로 바꿔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다시 뭐라고? 빼기 4알파 베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주면 돼. 그럼 2번은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변형식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 합. 그죠? 그럼 3번은 어떻게 할래?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모르겠어?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럼 이거는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더하기 1입니다.
4번은 뭐 하면 돼? 통분.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미정계수 구하기.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10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11번. 두근의 비가 주어질 때. 이것도 두근의 차가 주어질 때. 얘도 똑같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근과계수와의 관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비가 여기서 이제부터 고등학교가 중학교 때도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특히나 무조건 거의 무조건이다 하다시피 비가 보이면 뭐로 풀까?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비가 보이면 비례 상수를 이용해요. 비가 오면 미안해요. 갑자기 이게 막 근질근질했어요. 자, 참을게. 자, 그러면 지금 그 필수예제 11번 문제를 한번 띡 보면 1번에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x 더하기 k는 0이라고 돼 있다. 두근에 b가 2대 3이래. 뭐라고 놀래? 중복되지 않은 뭐 x3는 없으니까 k가 아닌 다른 문자 혹은 저기 뭐야 그리스 문자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비례 상수를 쓰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럼 2a와 3a라고 할게요. 또는 뭐 2알파, 3알파 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만. 자, 적어봐. 아니. 불러보라고. 뭐야? 두 근이 블라블라 나왔으니까 뭐 하라고? 두 근의 합이 k-1. 두 근의 곱이 k. 뭐 할까? 대입하기 되게 쉽게 생겼죠? 그래서 대입하시면 6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은 0 나올 거고 1611 마플 a의 값은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거나 a의 저기 뭐야 조건이 따로 없거든요. 그럼 k의 값을 모두 구하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딱이겠다. k가 얼마 나오거나 아니면 얼마 나오거나 6분의 1. 자, 2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이다. 차가 이다 라고 하는 건 그럼 뭐라고 잡으면 돼? 뭐 하나를 알파라고 놓는다면 다른 하나를 두근의 차가 이라고 그걸 이용해서 식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굳이 문자를 늘려? 알파 플러스 2 해도 되잖아. 그럼 차가 2 나오잖아. 어? 그치? 요렇게 놓고 나서 근과계수와의 관계 쓰면 돼. 알겠어? 넘어갈게요. 12번은 제가 이거 하나 말했는데 기억날라나? 이거 수업 때 잠깐 했던 내용인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 이것도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데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얘 어떻게 바뀐 상태야? 개수가 뒤집어졌어. 개수가 뒤집어진 상태야. 여기서의 두 근은 뭐가 될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나와요. 무조건이야.
봐봐, 보여줄게. 예를 들어 두 근을 내가 만약에 뭐 저기 뭐야 PQ라고 할게. 어? 그러면 P가 여기 첫 번째 거에서부터 한번 빌드업을 해보자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A분의 C라고. 그러면 자,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선 뭐야? 마이너스 C분의 B야. 잠시 대기.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뭐야? C분의 A야. C분의 A 띡 하고 봤더니 얘랑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분의 1이 돼. 그리고 분자를 모두 다 A로 나눠주시면 A분의 C분의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뭐예요? A분의 C. 알파 베타 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뭐라고요? 두 분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 한다면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이거든요. 최고차 한계수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본다면 얘 통분하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이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알파 베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1이에요.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요? A분의 C라고요. A분의 C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1이에요. 플러스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갔습니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가 되면? 근이 역수근을 가지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개수가 뒤집어질 때밖에 없다. 이거는요.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n차 방정식에서도 항상 늘 무조건 반드시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필수예제 12번에 1번은 그럼 뭐야? 거저주는 문제가 되겠지. 응? 요거는 좀 기억해놔야 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얼마짜리? 2짜리. 그럼 일단 여기에 있는 애를 근으로 가지니까 뒤집어서 써요. 2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 그리고 나서 뭘 봐? 개수 확인을 해. 다른 경우에 맞춰줘야 되니까. 됐죠? 끝이에요. 2번은요? 2번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갔는데요. 합이 뭐야? x제곱의 개수는 1이랍니다. 합이 뭐야? 얘네 둘 더하면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얘는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2라고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신다면 1 더하기 4 마이너스 2라서 얼마? 3이요. 그럼 곱은 뭐 나와? 곱이라고 하는 애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라고 구했니? 5라고 구했어. 아니면 여기다 직접 대입하셔도 돼요. 그럼 얘는 얼마야? 이거 얼마야? 몰라? 이걸 왜 몰라? 얼마야? 4야. 4 마이너스 5 더하기 1이니까 0 나오겠네. 그래서 식 어떻게 만들어져요? x 제곱 마이너스 3x는 0. 저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잘못했죠? 이거 설마 부호가 반대로 돼 있니? 아닌데. 1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예요. 좋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8이 돼요. 여기는 그럼 얼마야? 5인가요? 마이너스 5인가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8은 0이에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필수예제 13번. 굳이? 이미 몇 번 했으니까. 뭐 조심해라? 최고차항 개수 조심해라. 발전 14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 공식화해서 외우셔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게 아니라 조금 일단 쉬었다가 왜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그냥 암기보다는 사실은 좀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안 되면 외우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그 발전 14번 문제에 대해서만 좀 보고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푸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fx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f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해요. 그리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해요 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두 근을 뭐라 할까? 뭐가 좋아? 알파, 베타는 안 돼. A, B도 안 돼. 뭐가 좋을까? 두 개만 불러봐. 두 개 부르라니까 Z를 불러버리면 어떡해? YZ? 싫어!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 PQ로 갈게요. 두 근이 PQ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저 F, A, P, X 자리에 P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거고 X 자리에 Q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잘 봐. F라고 하는 같은 식이 아니야. 얘는 FX고 얘는 X 안에 변형이 일어난 식이거든.
그런데 결국에는 뭐야? 이 AP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값이랑 알파랑 서로 어떻게 되면? 같다라는 뜻이 되거든. 그죠? 이 네모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F 알파는 0이다. 맞는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AP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알파가 되고 AQ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베타가 되거든.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해 보시면 P는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예요. Q는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예요. 뭐라고? 두 근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근은 굳이 쓰자면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랑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라고요. 그럼 문제. 지금 14번처럼 두 근의 합이 주어졌을 때 fx는 0의 두 근의 합을 6이라고 한다면 f5x-7은 0의 두 근의 합은 뭐가 될까라는 문제거든. 식 어떻게 세우라고요? 알파 플러스 7을 5로 나눈 값. 또 베타 플러스 7을 5로 나눈 값으로 계산해서 얘네들을 더해보시면 이 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4가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까? 6이니까 그러면 4 나오겠네. 외워서 대입해도 돼요. 사실 이해하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결국엔 여기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전체 값이 알파가 나오도록. 근데 두근을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가봐. 저기 뭐야 254번. 254번 한번 문제 한번 봐봐. 254번의 문제를 보시면 254번 저기 뭐야 fx는 0에 라고 나오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3이고 알파 베타는 4를 만족한데 이때 f 2x-1은 0을 만족하는 두 근의 곱을 구하래. 두 근이 뭔데? 알파에다가 1 더해서 2로 나눈 거. 베타에다가 1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곱해봐. 그러면 4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나올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 주게 되면 4분의 4 더하기 3 더하기 1은 2 나오겠다 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저기 어디 그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 데다가 밑줄을 쳐주시면 좋아요. fx는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이면 f ax 더하기 b는 0의 두근은 ax 플러스 b는 알파, ax 플러스 b는 베타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다 라고 써놓고 그 ax 플러스 b는 알파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두근 요걸 쓰라고. 요걸 쓰라고. 요걸 쓰라고. 이걸 쓰고 외우세요. 썼어? 요걸 쓰고 외우시면 돼요.
그럼 그거가 오히려 난이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자, 필수예제 15번. 이 문장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어디? 15번에 1번. 제일 중요한 단어. 유리수 AB. 그럼 2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실수 AB. 만약에 이거를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혈내근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푼다면 이게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자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에 한근이 3 마이너스 루트 1에 그러면 여기에서 유리수 AB의 값을 구하여라. 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오는데 근거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유리수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1 유리수 유리수니까 3 더하기 루트 2구나. 그럼 합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 값이 6이고 곱이 얼마가 되고 B가 되는데 그 값이 7이 되더라.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얼마? 1이 되겠구나 라고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 정석대로 풀게 되면 뭐 해야 돼? 근이 주어졌고 대입해야 돼요.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3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a 더하기 b고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 식은 9, 11 마이너스 6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 2a 더하기 b는 0이고 여기에서 유리수가 곱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이 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될 것이고 A는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8이니까 B는 7이 나올 것이다. 요렇게 계산이 들어가요. 전개해서 정리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혈내근의 성질을 딱 이용하면은 빵빵 끝. 그죠? 혈내근의 성질을 써야겠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오늘은 어디까지 하고 끝내려고 하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차함수 앞부분. 예, 그래서 이차함수 앞부분까지는 조금만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정확하게 다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 차 함수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은 그냥 특강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저기 언제야? 아마 예전 영상 정리 안 해놨으니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쪽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제일 간단한 2차 함수에서 그냥 이것만 좀 잡고 넘어갈게요. 2차 함수 하면은 뭘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 2차 함수는 축대칭. 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면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져요. 뭐 거리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응용에서 필요한 것들은 겨울방학 때 하세요.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기반 다지는 용으로 그냥 복습만 할게요.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애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은 무슨 모양? 포물선 모양. 그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여기, 결국에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면 요 교점이 맞는 요 축과 포물선의 교점을 뭐라고 부르고?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그죠? 그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뭐 평행이동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저기 특강에서 보이시죠? 132페이지 제일 위에 2차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그 밑에 있는 형태, 이제 평행이동한 거. 그다음에 3번은 뭐였어요? 저기 일반형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저 꼭지점의 좌표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뭘 반드시 기억해라? 축의 방정식이랑 y절편은 기억해 주세요. 응? 근데 그 축의 방정식도 지금 이제는 안 해오셔도 되기는 해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요. y축과의 교점의 좌표.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2차 함수 식 세우기라고 할 때 꼭지점이 들어가면 표준형을 이용하고 축의 방정식 표준형, 그 다음에 뭐 또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는 것들 확인하면 된다. 그 다음에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어떤 모양 된다.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내용들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 13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특강 보세요. 제발 뭘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1과 3일에 2네. 2를 요래 지나가는 주인 애가 있어. 뭐 y절편 그리다면 뭐 x축은 이렇게 될 거고 y축은 뭐 이 정도쯤 될 거야. 자, 식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이거 나랑 며칠 전에 했던 거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는 뭐야? 뭐야? 모르겠어? 뭘 물어보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게 결국엔, 아니,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야?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 얘기했을 때 졸았냐? 얘랑 무슨 차이가 있어? X가 없어. X가 없어지려면 X 뭐 무슨 짓을 해야지만 X가 없어지는데? 어? 아, X가요? 확실해? X가 0? X가 0? C인데? 자, 생각 좀 하고 대답하면 안 돼? 이거 저번에도 그 전에도 그 전에도 내가 계속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 아니야? 좀 서운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X에다 뭘 대입한 값이랑 같다고? 어. X에다 1을 대입한 값이랑 같다고. 그럼 이 어쯤 어딘가에 1이라는 애가 있다면 요 값이 뭐가 된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라고. 그치? 그럼 A-B 더하기 C라고 하는 거는 무슨 짓을 하면은 나오는 식이야? A 마이너스 응. X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은 요 값이 나오냐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것도 했던 거라니까? 어? I? 마이너스 A 더하기 BI 더하기 C야? 갑자기 I를 왜 집어넣어요? 함수라고 하는 건 네. 함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범위 내에서? 실수 범위 내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I를 집어넣는다라고 추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해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니까? 0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계속 이것도 볼 수 있어?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건 X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2요. 그럼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뭘 대입한 거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난이도를 올려보자. A 더하기 2B 더하기 4C는요? 얘는 좀 변형을 해야 돼요. 얘는 요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X에다 뭘 대입한 거? 2분의 1 대입한 거랑 같은 부호를 가져요. 자, 1번 봐봐. 자, 일단 여기, 자, 아래로 볼록한 A는 0보다, 위로 볼록한 A는 0보다 작아요. 축의 위치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니까 B와 A는 서로 부호가 달라요. 다음, 저기 Y절편이라고 하는 그 값이 C라고 했으니까 C는 0보다 커야 돼요. 이 상태에서 1번 AB는 0보다 작다. 맞죠? BC는 0보다 크다. 맞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면은 그럼 이걸로는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로 봐야 된다고? 이걸로 봐야 된다고. 그럼 1 넣었을 때 부호는 0보다
커요. 3번 맞는 말이죠. 4번은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c.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뭐예요? 0보다? 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5번이라고 하는 값에는 얼마를 변형한 거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5번은 마이너스 2분의 1 변형한 거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제발 이제 x가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개수들끼리 뭔가 나오는 그런 신기한 애들이 벌어진다면 x에다가 뭘 대입해야지만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무작정 얘는 1이야 얘는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이걸 하나하나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쪽으로 변형이 이루어질 때는 x에다가 뭘 대입하면 그런 값이 나오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아시겠어요? 자, 시작해보죠. 다시 한번 복귀할 것 중에 하나는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연립입니다. 연립 방정식에서 배웠던 방법들 중에 가감법도 있고 대입법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늘상 사용하면서도 이름을 굳이 알려주지 않았던 등치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대입법으로는 요새는 퉁쳐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무슨 소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뭘 배우셨냐면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미지수가 x, y가 모두 1차인 1차 방정식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x, y에 대한 문자 두 개에 대한 1차 방정식은 뭐랑 같다라고 얘기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어. 어떤 형태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c는 0이라는 형태를. 얘를 y는 mx 플러스 n으로도 바꿀 수 있고 얘는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1차 함수라고 불렀어요. 이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x는 블라블라 y는 블라블라 라고 나올 거라고. 그지? 근데 얘를 모양을 바꿔서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더하기 n'으로 바꿨을 때에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그지?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교점의 좌표는 뭐와 같더라? 연립방정식의 실근과 같더라.
기억하고 있어? 입 밖으로 먼저 안 나오면은 봤을 때, 아, 맞아, 있었어. 라고 하면 모르는 거야. 제대로 안 해온 거야, 알았지? 자, 그래, 이것만 잡고 가자고요.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의, 저기 뭐야. 교점에 두 어떠한 그래프에서 어떠한 그래프 등이 있을 때 그래프에 교점의 좌표를 물어본다는 건 뭐랑 같다고? 연립했을 때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거꾸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느냐? 이런 것도 가능해. y는 아마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값이 m'x 더하기 n'이라고 돼 있을 때 이 식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얘를 거꾸로 그래프로 넘어가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식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식으로 쪼개서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 맞아?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을 생각을 바꿔서 보자. 누구랑 누구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x축 사이에 범위를 보자는, 그러니까 교점을 보자는 거야. 아, 결국에는 이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본다면 2차 방정식의 해 실근은 두 그래프의 뭐와 같더라? 교점의 좌표와 같더라. 이해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x밖에 없잖아. 그럼 y 값을 구하고 수 있는 게 아니라 x 값만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에서의 x축과 교점의 x좌표와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연상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써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과 뭐가 같다고? 2차 함수의 x절편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근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 판별식으로 확인했었죠. 그죠? 어디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 판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4ac일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떤 해를 갖는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 이거를 실근의 개수로 본다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본다면 몇 개? 2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간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실근이 몇 개가 된다고? 서로 다른 여기선 뭘 볼 거라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라고. 그러면 판별식이 0이라고 할 때에 얘는 한 중근을 가지는데 주문을 다른 말로 하나의 실근을 가질 거라고. 그죠? 얘가 이제 중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저 위에 보세요. 제가 저기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실근이라고 하는 건 뭐와 같다?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와 같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교점이 몇 개? 두 개. 한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교점이 몇 개? 한 개. 실근이 없다라고 하면 교점이 몇 개?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교점의 개수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두 개, 한 개, 빵 개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럼 이걸 예상해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을 때 a는 0보다 크다고 할게요. 이 그래프의 개형, 모양을 예상해서 그릴 수 있겠어? x축과 몇 곳에서 만나도록 하는? 두 곳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요 점의 좌표가 알파가 될 것이고 요 점의 좌표가 베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야. 한 실근을 갖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한 실근, 중근 알파를 갖는다고 친다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오직 한 번만 만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꼭지점이 저 x축 위에 있을 때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짠 하고 그리면 빰 하고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럼 판별식이 얘 혼자 왜 이렇게 떨어져 있니? 이 정도? 판별식이 0보다 실근의 개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교점의 개수도 없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을 예상하면 어떻게 그려져야 될 것이다? x축과 만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실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의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시면 실근이 두 개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그지? 또 교점의 개수가 하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접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이렉트로 생각할 수 있어. 뭐 물어보면 위치관계 물어보면 뭘로 푸는 문제구나. 다시 위치관계 물어보면 뭘로 푸는 문제구나.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구나. 위치관계는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구나.
위치 관계라고 하는 애는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뭘 나타내주는 위치 관계를 써먹을 때 쓰는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사설을 15초 정도만 붙이자면 2차 식이 나오는 모든 경우에서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밖에 없잖아요. 그럼 2차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식들은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네가 이공계열을 선택하거나 뭐하거나 하게 된다면 기하라는 걸 배우게 될 때 기하라는 교재의 1단원 내용이 2차 곡선이거든요. 죄송합니다.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1단원이 포물선, 소단원 4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나 그럴 거예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들도 사실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판별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뒤지게 복잡해요. 그래서 잘 안 쓸 거예요. 136페이지 한번 확인하세요. 다시 뭐라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더라. 오케이. 그래서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이고 그죠?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판별식을 써먹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 하는 경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난다예요. 만난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직선과의 교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과의 교점도 동일해요. 어떠한 2차 함수와 그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네. 한 점에서 접해. 한 점에서 이렇게 잔 하고 접해. 아, 판별식이 0이구나. 안 만나. 아,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랑 관련돼서 이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우리 학원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거 볼 때도 자주 나와요. 해서 필수예제 1번. 그러면 야,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면 2차 절편이 나와 있으면 뭘 준 거나 마찬가지야. 실근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근이 주어지면 뭘 쓸 수 있어? 대입도 할 수 있지 물론. 하지만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뭘 쓸 수 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더라. 그럼 필수예제 1번 봐봐. 필수예제 1번 띡 하고 보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아, 두 근이 뭐구나. 마이너스 2랑 4구나. 그럼 두 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요. 그게 얼만데? 2요. A 구했다. 두 근의 곱이 뭔데? 2분의 B요. 걔가 얼만데? 마이너스 8이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여기서도 볼 수 있어. 봐봐. 근과 계수와의 관계잖아. 그러면 우리 아까 2차 함수는 무슨 도형? 선대칭 도형. 그럼 선대칭 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값에 대한 평균값. 그치?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축은
이차함수의 축은 축이라고 어디다 적어주면 좋을까요? 밑에다 적을까요? 축이라고 하는 애는 이차함수의 축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 두 근의 평균과 같아. 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평균과 같아. 그러면 결론. 두 근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그 값이 바로 축이 된다고요. 그럼 마무리. 여기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외우는 것보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무작정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외웠다면 그게 아니라 이 축이라고 하는 게 뭐와 같아서 두 근의 평균과 같으니까 그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예, 2번도 보세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라 할 때. 그럼 2번 해석 가능해? 이거 뭘 준 문제일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거리는 어떻게 구해? 응? 수직선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해? 요 값이 A고 요 값이 B래. 그럼 이게 이만큼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더하기 B라고 해? 진짜?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이 새끼야. 그럼 여기를 100이라고 하고 여기를 103이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요 거리가 얼마야? 203이야? 그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지. 그래서 3 나오는 거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절대값 씌워버려도 돼. 그지?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볼게. 저기에서 교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를 줬네?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두 근에 뭘 준 거야? 차를 준 거야. 거기다 써. 두 근의 차. 뭘 준 거라고? 자, y는 저 2번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거에서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2다. 얘가 뭘 나타내는 거라고? 두 근의 차라고요. 그럼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합이 얼마고? 6이고 곱이 얼마니까? k-3이니까 두 근의 차를 제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인데요. 대입 한번 해봅시다. 8 36 마이너스 4 k 빼기 3 해서 정리하시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28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3. 아, 분배는 웬만하면 바로 안 하시는 게 더 편해요. 7이라고 하는 값이 k 마이너스 3. k는 10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필수예제 3번 넘길게요. 필수예제 4번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그냥 한 번만, 5번. 자, 5번 그럼 봐봐. 5번 봐봐. 5번은 그러면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교점의 x좌표를 물어봤어요. 교점의 x좌표가 1-루트 1에
연립했을 때의 x의 한 해가 1 마이너스 루트 2구나 라는 거는 그 한 개의 근을 줬을 때 문제가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멘트가 뭐야? 유리수. 아, 그럼 다른 한 좌표의 한 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구나? 1 플러스 루트 2 되겠구나. 그 상태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봐봐. 뭐라? 연립해봐. 일단 y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랑 y는 3x 마이너스 1이랴. 연립해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3x 마이너스 1이래. 오케이? 그러면 이때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x 더하기 b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이고 얘가 지금 뭐 하는 상태? 유리수 상태. 유리수.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라서 합이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요. 그 값이 얼만데? 2요. 곱이 뭐야? b 더하기 1이요. 그 값이 얼만데?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계산해 주신다면 a라고 하는 값은 1이 되고요.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2차 함수든 2차 부등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는 게 중학교 과정이었다면 계속 강조합니다. 뭐로 보라고? 같이 세트로 보라고. 여기 이미 이 식에서 뭘 다 쓸 수 있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 수 있었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도 써먹을 수 있었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혈내근의 성질도 써먹을 수 있었지.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요. 144페이지. 아까 늦어서 체크 못했던 숙제라던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정리할게요.